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입니다. 양해왕상 7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지금까지와 같은 전쟁의 방식이 아니고 발정시인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서 천하의 벼슬 하는 사람들, 천하의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왕의 나라로 와서 벼슬하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또 그 나라를 통과해서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그래서 이 나라로 몰려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주해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와서 제발 우리나라도 해방을 시켜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 하도록, 그러면 그 나라를 이제 쳐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것이고,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면 그 나라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더라도 왕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그것이 지난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전혀 다른 접근이었죠.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겠다는 게 지금 몇백 년째인데, 그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국 시대를 아직 통일한 군주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맹자의 이야기를 들은 제선왕은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만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급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왈 오 혼하야 이랬죠. 내가 어리석어서, 요 혼자가 요게 어두울 혼이죠. 어두울 혼. 근데 그 어두울 혼 옆에 요게 붙었죠. 마음 심자가. 그러니까 이제 어두울 혼자는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 뜻입니다. 오 호나야 불능 진어 시의론이, 여기에 지금 맹자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불능진 나아갈 수 없으니 원 부자는 보오지하야 명의교화 하소서 그랬죠. 원컨대 부자는, 부자, 맹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부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자께서는 보오지하야, 나의 뜻을, 내 뜻, 왕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앞에서 지난번에 앞선 강의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한참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맹자하고 제선왕하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그 통일된 제국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뜻입니다. 제선왕의 뜻. 그러니 원컨대 부자께서는 내 뜻을 보호해서, 보필, 보조, 도와서 명의교화 하소서, 밝음으로써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어두우니까 이 어리석은 어두운 나를 부자께서 내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서 밝음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수불민이나 청상시지홀이이다 그랬죠.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명민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청컨대 상시지홀이이다. 그것을 상시라는 게 전부 다, 이 상자도 그렇고 시자도 그렇고 전부 테스트하다 입니다. 테스트하다. 맛볼상에 시험할 시자니까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불민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발정시인에서 천하의 인재들이, 천하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 나라로 몰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위능이여니와 약민즉 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항산, 항심이 있어요. 항산이라는 것이 있고 항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산과 항심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는 자는, 요것은 물질입니다. 일종의. 요 산이라는 것이 생산하는 거죠. 생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산을 해야 그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과 교환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농부입니다. 그러면 농부면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해요. 쌀도, 뭐 콩도, 팥도, 보리도 뭐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놔두고 나머지를 내다가 팔아요. 팔아가지고 옷도, 생선도, 고기도, 뭐 자급자족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서, 그래서 누군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내 쌀을 사가고 그 사람이 만든 뭐 낫도 사오고 삽도 사오고 뭐 절구도 사오고 뭐 이런 거 사와야죠. 저렇게. 그것이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요 산은 내 삶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항자가 붙었다고요. 그러면 항상 그것을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당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물질적으로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에 필요한 물질적 여건이 충족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말해요. 항산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항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요건 물질적인 거라면.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양심, 본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뭐 하는 모든 것,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해요. 본심이, 양심이. 특히나 맹자 같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한 본성이 내용으로 들어있는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 일반적인 백성들이라면 대부분은, 뭐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법 없이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맹자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항심이에요. 만약에 그 우리의 본래적인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항상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것에 뭔가 변화가 오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변심이라고 해요. 변심.
요 항상 항자나 항상 상자의 반대가 변할 변자거든요. 그래서 항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질적인, 우리 삶의 물질적인 그런 토대라든가 조건을 말하는 거라 그러면 요 항심의 요 심자는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그 평온한 정신적 상태, 선한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유지되는 게 중요하죠. 항상. 그것이 이제 항산하고 항심이라는 개념인데, 항산이 없고도, 항산이 없는데도 항심을 가진 자는 물질적인 조건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데도 항심을, 그 건전한, 평온한,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유사위능이여니와 오직 선비만이 능히 할 수 있어요. 선비만이 그럴 수 있어요.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민즉 백성과 같은 경우에는, 민 같은 경우에는 무항산이면, 항산이 없으면, 즉 내 삶의 물질적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항심이니 항심도 없게 돼요. 이제 물질적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못 되잖아요. 이제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항심이 없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먹지 않을 마음들을 막 먹어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기도 하고, 안 해야 될 짓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이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요 파란색이 선비의 항심이에요. 선비의 항심이고, 그리고 요 주황색이 백성이의 항심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가 항심이에요. 여기가 항산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수록 항산이 잘 유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항심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적에 요 선비의 경우를 보면, 선비의 경우는 항산이 0에 가까워져도 항심이 5에, 항산이 이만큼이어도 즉 항산에 관계없이 항심이 일정하게 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것이 선비예요. 선비. 근데 백성들은 어떠냐? 그러면 항산이 이렇게 바닥으로 가니까 항심도 이렇게 낮아졌죠. 이렇게. 항산이 요만큼 조금 나아지니까 여기에서 항심이 요만큼 올라가죠. 또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항심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의 선비하고 같은 수준의 항심의 상태를 유지하죠. 이게 백성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항산과 항심이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백성이에요. 그에 비해서 선비는 항산에 상관없이 일정한 항심을 항상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 항산과 항심의 관계를 백성은 어떻고 선비는 어떠냐라고 지금 비교해서 맹자가 말하는 맥락이 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선비가 백성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왕이, 지금 왕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절대 다수는 누굽니까? 선비들입니까? 백성들입니까? 그러면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왕은 알아야지요.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이게 백성들이 지금 이게 나쁜 놈들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왕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까 그 이야기 속에는 또렷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은 백성들한테 혹시 흉년이 들거나 뭐 좀 국난이 있거나 그래서 백성들의 물질적인 삶의 기반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항산이 이렇게 낮아졌다. 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땀만 먹지 말고 백성들이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즉 항심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임금은 바랄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선비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선비가 아니에요. 선비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마음속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선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국가가 필요할까요? 백성들이 죽어라고 일을 해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뭐 이러고 그 뜨거운 대장간에서 망치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각 분야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 세금을 내서 국가라는 것을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항산이 무너지면 항심도 따라서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산의 이 기반이 무너지면 항심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항산이 보장이 되기만 하면 항심이 선비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뭐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들 할 것 하고 안 할 건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백성들이 바라는, 이게 백성들이라면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항산이 일정 정도만 유지되면 우리는 이거 알아서들 하니까 항산이 일정 정도로 물질적 기반이, 삶의 물질적 기반이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상태에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봤을 때 항산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개개인들의 이 삶의 기반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보호해 줄 무엇이 필요하다. 또 자연의 재해로부터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막 이런 그런 것이 닥쳤어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자연재해가 와도 우리가 적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버텨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큰 것이 그 두 가지예요. 그러려면 개개인들이 그런 외적의 침입을 막거나 자연의 재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세금이라는 것을 내서 국가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비축도 해놓고 곡식을, 그래서 흉년이 들면 그 비축된 곡식을 백성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평소에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댐을 쌓는다든가 농수로를 정비를 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해서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뭐 이런 자연의 재해가 있을 때도 백성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러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존재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항산이 떨어지면 항심이 떨어지니까 항산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산을 항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 주어야 백성들은 이 상태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상태의 백성들이 있어야 백성들 개개인도 행복하지만 국가 자체도 안정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선비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1차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백성들한테 선비가 되라, 선비가 되라가 아니라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맹자가 항산항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산항심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구무항심이면 방벽사치를 무불위이니, 급 함어죄 연후에 종이 형지면 신은 망민냐니 언유 인인이 제위하여 망민을 이 가위하리요, 이랬습니다. 진실로 무항심이면, 이제 사람이 항심이 없게 되면, 주로 이제 저게 백성들이라 그랬죠. 만약에 백성들이 이제 항심을 잃게 돼요. 근데 갑자기 항심을 잃는 게 아니고 저 전제는 항산이 보장이 안 돼서, 그로 인해서 항심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항심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벽사치를 무불위이니 그랬죠. 방벽, 사치, 방자하고 편벽되고, 사, 부정하고, 치, 과분한 짓을, 분수에 넘어서는 짓들을 무불위이니, 하지 않는 이가 하지 않을 짓이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평소에라면 안 할 짓들을 항심이 없어지고 나면 안 할 짓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심이 없어지고 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급함어 죄 연후에, 죄에 이제 안 할 짓을 하면 안 되는 짓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죄에 빠져요. 즉 범죄를 하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 빠지는데 미친 연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 연후에 국가가 봤을 때 백성들이 하면은 안 되는 짓들을 이제 막 한다. 그러면 국가가 그걸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 백성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따라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죠. 형지,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면, 그러면 신은 망민냐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망민이다 그랬습니다. 망민이라는 게 백성에게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다. 요게 망자가 그물 망자예요. 자, 이 장면이 제가 전에도 앞에서도 맹자가 어떤 사안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도 그런 장면입니다. 자, 백성들이 죄에 빠졌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국가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겠죠. 이것이 이때 이제 국가들이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국가의 기강 또는 법질서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백성들이 막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법질서를 강화하겠다,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맹자는 뭐라고 했냐? 이것은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이다. 그물이라는 것이 사냥감,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들을 속여서 그곳으로, 그물이 있는 곳으로 몰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이 있는 곳으로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가 오면 탁 덮어서 잡는 거잖아요. 그물이. 그러니까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몰아놓고 그물에 걸렸다고 잡아가는 거죠. 그게 사냥감들한테 하는 건데, 이것은 백성들을 마치 그렇게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죄가 지었으니까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준다, 형벌을 가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맹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왜 그런 죄를 졌냐, 그거예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항심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왜 백성들이 항심이 없어졌냐? 그러면 항산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항산이 무너진,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백성들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백성들의 항산을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항산 없으면 항심이 없어지고, 항심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게 자연적인 과정인데, 그쪽으로 국가가 백성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해놓고 그쪽에 와서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을 잡아다가 형벌을 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망민이다 이겁니다. 망민. 언유 인인이 제위하야. 어찌 인인이, 인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요 위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설립자 말씀드리면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위라고 해요. 인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특히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망민,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짓을 가위하리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물질을 하는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것은 다 떼고 죄 졌으니까 죄에 따라서 형벌 준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왜 죄를 졌는지, 항심이 없어서. 그럼 백성들은 왜 항심이 없었는지, 항산이 무너져서. 항산이 무너진 이유는 그럼 뭔지, 그 항산은 누가 보장해 줬어야 되는 건지, 국가가. 그 국가가 그것을 하라고 백성들이 세금 내고 국가가 원하는 노동력 제공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국가는 백성들의 항산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잡아다가 형벌 준다고, 그게 백성들 그물질하는 거지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정시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맹자는 항상과 항심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그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백성들한테 항산을 보장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다음 장면에서 하게 되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